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나와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1939년 12월 5일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의 주전국이었던 일본이 패망하면서부터입니다.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제 치하에서의 해방의 맛을 보았고, 당시의 기억으로는 두 누님이 방과 후 오카상이니 오도상이니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입니다. 1950년 북괴군의 남침인 즉 6.25 동족 상전의 전쟁도 보릿고개란 배고픔도 겪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저는 국방의 의무 수행을 겸한 간부 후보생 모집으로 군에 입대를 했고, 이후 장기 복무를 신청하여 초급 장교 시절에 육군 항공 조종사 생활 4천여 비행시간을 기록하는 등 1985년 6월에 만기 중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현역 당시 저는 두 아들의 PMD라고 하는 병, 진행성 근이양증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병과 투병 생활이 결국은 저들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야 하는 한이 남으므로 나의 인생길 제3부는 성직자의 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도 하나의 교회를 흔적으로 이 땅에 남김으로 2009년 11월 마감을 하게 되었죠. 이후 저는 또 다른 나의 제4부 인생을 시작했으니 오늘의 웰다잉 문화연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의 조국의 근대사를 나름대로 겪었고 이루어 놓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제4부 인생길에서의 조국은 정말 가슴이 저리도록 통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폴포리 포사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시사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꺼려합니다. 사실 저의 소견이지만 우리나라가 아직은 복지국가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복지에 대한 과보호 정책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세상 살 의욕을 잃어가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식물 인간적인 것을 일컬어서 폴포리포사라고 하는데, 이 말은 스웨덴의 작가인 린드 그레인에서의 여사의 동명의 풍자소설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동화 작가 폴포리포사는 복지 서비스의 보호를 받고 걱정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로 국가의 공공복지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져 가면서 세 수입이 필요하게 되니까 세금 부담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작가 폴포리포사가 쓰는 작품 그것 가지고의 그 수입으로서는 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누진 소득세까지 적용이 되어가지고 수입의 102%를 세금으로 뜯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나라는
열심히 소설을 써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 쓰는 것을 그만두고 생활보조금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아껴두었던 5천 코로네마저 세금으로 가져가자 그는 호주머니에 남은 돈을 털어가지고 쇠망치 하나를 사들고 그 5천 코로네를 탈환하기 위해서 금고를 부수기로 나섰답니다. 아무리 복지정책에서 자신에게 돌아온다 해도 번 돈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뜯긴다고 하면 일할 의욕이 감퇴되기 시작하고 절반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된다는 것이 복지 심리학의 상기식이 되어 있습니다. 애써 가계를 해서 세금을 물으니 파산해서 생활보호를 받는 것이 낫게 되고 기업가는 기업에, 학자는 학문에, 예술가는 예술 창작에 모두 의욕을 잃게 되고 자신들이 하던 일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게을러지게 되고 동물적 쾌락만 추구를 하면서 풍기문란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또 가족 해체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해서 이것이 삐뚤어진 복지 심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폐해가 경기 침체와 사회 그리고 가정의 해체를 유발한 북구병, 영국병, 프랑스병이라는 것들 모두가 세금을 많이 걷어 많이 쓰는 데서 생긴 것들이죠. 그래서 expensive government라고 하는 과보 포퓰리즘에서 일어난 병폐라고 하죠. 그래서 선진 국가들에서는 세금을 저금 걷어 과보를 지향하고 근로 의욕을 돋궈주는 치프 거버먼트라고 하는 정책으로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난 4월, 15일 총선을 위해서 참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위험한 두 가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국민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심각한 분열의 현상이 나타났고 다른 하나는 국가 재정에 독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국제 정치 상황 하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이 힘을 한데 모아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열이라는 것은 앞날의 결과를 비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각한 또 하나는 국가 부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준다면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표심을 얻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전 정권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고 못한 것이 아니죠. 국가 재정이 결단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친 것이랍니다. 아마도 다음 선거에 또 다음 선거에 계속해서 이렇게 퍼주기 경쟁이 벌어질 조짐인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2010년 그리스 국가가 부도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 아테네 대학의 하치스라고 하는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60년부터 1970년 그리스는 일본보다 우량한 나라였었다. 근데 1981년 사회당이 과도한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 정권을 잡으니까 이후 다른 정당도 모두 퍼주기적 경쟁에 나서면서 나라 경제가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퍼주기 경쟁의 끝은 곧 국가 부도가 나게 마련입니다. 국가가 부도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계층의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등의 나라들이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탈출하게 되고 없는 사람들만이 남아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고령화 사회로 변천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정부 규제가 제한되고 높은 인건비에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절대로 좋아질 수 없는 환경 여건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답니다. 현 정부가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반기업 정책이 더 강화되고 여기에 재정까지 바닥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재앙 뒤에 국민에게 닥칠 경제 재앙을 생각한다고 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도의 도지사는 재난지원금은 한 번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공돈 시리즈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통신요금 2만 원과 같은 지원으로 국민의식은 참 몽롱한 복지 심리에 빠져들 정말로 포리포사라고 하는 식물 인간화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가 염려스럽습니다. 경제는 특별한 지출을 피하는 학문이요, 우리들의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세네카라고 하는 저 로마의 철학자, 극작가였던 그의 말입니다. 이 사람 전한대로의 나와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